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성광밴드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깐 훑어보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적자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적자고. 그래서 이 회사가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이 관련된 전방 산업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좀 안 좋을 때, 가급적이면 안 좋을 때 회사를 관찰하고, 안 좋을 때 관찰하면서 이 회사가 무언가 트리거가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좋아서 막 폭등하는 회사를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뭐랄까 이제 좀 업황이 안 좋다가 좀 좋아질 만한 거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골라서 미리 관찰하면서 그러면 손실은 좀 최소화되고 이익은 또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안 좋은 그런 회사 성광밴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가 지금 그 IR 자료가 있더라고요. IR 자료 보면 이 IR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번에 그 제가 IR 자료 찾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쭉 보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주요 산업별 매출 실적, 여기 물론 사업 보고서에도 있어요. 사업 보고서에 있는데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석유 화학이 지금 68.9%고 2017년도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018년도잖아요. 조선 해양이 13.1%, 발전 설비가 지금 6.7%, 기타가 11.3%예요. 그러면 전방 산업은 거의 석유 화학 쪽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 해양 쪽. 그리고 2014년도에 보니까 2013년도까지 조선이 좀 좋았을 때는 뭐예요? 25.7%까지 조선 해양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매출이. 그렇죠? 2014년도에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기타가 14, 이게 7%, 위에 54.9%였는데 지금 조선 쪽이 이제 어때요? 지금 계속 안 좋으면서 석유 화학 쪽이 68.9%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조선 쪽이 증가도 되고,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감소만 안 되면 성장률이, 그렇죠? 예, 이게 좀 증가가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증가돼서 이 비중이, 그렇죠? 이쪽이 좀 늘어나면 이게 좀 증가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산업연구원 자료예요. 산업연구원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 리포트를 많이 읽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리포트는 산업 리포트 위주로 많이 읽으셔요. 왜냐하면 산업 리포트 쪽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그 산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리포트들은 자주 읽으시고, 이거는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이제 산업 경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주력 산업 전망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산업연구원은 어디냐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쪽에 들어가시면 이게 산업연구원인데, 동양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산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산업별 기초분석이라든지 산업별 자료 보기 이렇게 하시면 자료 보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산업별 자료 보기 하시면 이렇게 자동차 조선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산업들 한 번씩 기초 지식을 좀 쌓는 게 좋아요. 산업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좀 쌓는 것도 좋고, 그래야 개별 기업을 분석하기가 편하잖아요.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산업 리포트들, 이제 또 주식과 관련된 산업 리포트들 있잖아요. 그런 리포트들을 좀 읽으시면 이제 좀 훨씬 더 그 개별 기업을 연구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도 좋고. 자, 2019년도 뭐 이렇게 주력 산업 전망을 보니까 지금 조선은 이쪽이 2위가 조선이잖아요. 1위가 석유화학이고 이제 아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전방 산업이 석유화학은 어때요? 지금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림. 조선은 완전히 좋아요. 그쵸? 수출도 좋고 생산도 좋고 내수도 좋고 수입도 좋고 석유화학은 수출은 뭐 그래도 약간 뭐 그건데 나머지는 다 흐림이에요. 흐림. 그쵸? 이런 쪽이고 이 회사는 뭐예요? 또 물론 이런 전방 산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설비 투자 쪽이 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설비 투자, 전방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 또 이거 석유 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보다 석유 화학의 투자 쪽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 보면 지금 좋은 게 이제 뭐 여기는 뭐예요? 수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정보통신 5G 폰 뭐 이런 쪽은 2차 전지 쪽은 좋다고 보고 이런 쪽은 좀 별로 이렇게 좀 어,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내 투자 한번 이 부분을 볼게요. 국내 투자 보면 자동차 일반 기계 섬유의 국내 투자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IT 산업, 석유화학, 음식료 산업의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이거는 안 좋은데 그쵸?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그쵸? 투자 확대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성광밴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투자 확대. 왜냐면 그쪽 전방 산업의 어떤 수출이나 뭐좀 이런 쪽은 안 좋은데 이런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부문별 전망 보면 조선은 다 좋아요. 이게 산업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58%에서 13.8% 증가율 자체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정유 쪽 같은 경우는 34.4%였는데 수출 증가율이 6.1%.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죠. 석유 화학 쪽도 14.6, 0.4%.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 증가율도 조선은 항상 좋아요. 석유화학은 좀 많이 감소됐고 생산 쪽도. 그다음에 내수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쪽은 좋고. 조선 쪽은 성광밴드가 차지하는 이 조선 쪽은 아마 증가될 확률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성장률 그런 거 보면 뭐 석유 화학이 적당히만 된다면 뭐 한 1,500, 이게 1,500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 그 정도 매출을 그런 식으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이런 뉴스가 있어요. S-오일 5조 원대 2단계 석유화학 투자 올해 본격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오일이 2단계 석유화학 투자인 스팀 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추진을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23년까지니까 5조 원이니까 지금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에서 2023년도 하면 4년 정도 되잖아요. 5조 원이면 한뭐 4로 하면 1조 2천억 정도 1년에 뭐 그렇게 이 정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꽤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쪽이 아까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이 투자 쪽 석유화학 쪽이 투자 증가한다. 그래서 그럼 성광밴드의 어떤 그러한 앞으로 매출 2019년도 예상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9월과 2018년도 9월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경영 성과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죠. 영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경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 2017년도 누적이 1141억, 2018년도 누적이 1200, 한 64억 정도 증가했는데 매출이 3분기는 387억에서 426억으로 39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좀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93억에서 134억으로 한 41억 정도 증가했고 3분기는 20억에서 38억으로 한 18억 정도 증가했어요. 매출 총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보니까
3분기가 2019년도 3분기가 9%, 예. 전년 3분기는 뭐예요? 2017년 3분기는 5.1%에서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 11%, 8.1%좀 많이 증가했죠. 매출 총이익률은 만약 이제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했죠. 이게 뭐 스프레드, 하나는 스프레드, 하나는 생산성. 근데 제가 이거를 비용의 주석상을 먼저 봤거든요. 봤거든요.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어요. 인건비 생산성은 그대로더라고요. 뭐 다른 뭐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가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재고, 혹시 재고 조정으로 이익률이 증가한 거 아닌가? 매출 지금 기말 재고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기말 재고가. 그래서 좀 매출 원가로 재고를 뭐좀 덜 넣은 거 아니냐? 이제 개인적인 생각.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추측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4분기 때 이런 관점, 어차피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 뭐 적자 74억에서 80억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죠. 그 다음에 43억에서 46억 적자 폭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고 당기순이익은 여기 보면 기타 수익이 많이 증가됐죠. 38억. 이게 외환 그런 평가 이익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3분기는 어때요? 적자폭이 다시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당기순이익은 적자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어때요? 4,456억에서 4,391억 줄어들었죠. 이익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 총계가 엄청나요. 지금 그렇죠. 4,300이니까 이익여금이 무거워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누적이 돼가지고 이 이익여금은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누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회사가 그만큼 장사를 잘 해와서 지금까지 있는 게 4,39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경영을 성과가 좋은 회사예요. 이 과거에 우리 현재는 좀 안 좋지만 자본 총계가 4,438억, 4,500억에서 지금 줄었죠. 그리고 부채는 늘었어요. 그쵸? 부채는 늘고 부채 비율이 11.57에서 13.98. 근데 부채 비율이 늘긴 늘었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그렇게 크게 안 늘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어때요? 좀 이렇게 4분기에도 좀 더 망가지고 자본도 좀 더 줄고 부채도 조금 더 늘면 물론 이제 주가는 좀 정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ROE가 좋아질 확률이 커요. 왜냐면 지금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좀 망가져야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봤을 때는 이제 항상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좀 망가졌을 때 이 회사가 그동안에 경영 성과가 좋았던 회사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가벼워진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가벼워졌잖아요. 부채 비율이 11.5%에 13.98% 레버리지 효과가 나중에 매출이 증가하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어때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가요. 근데 좀 아주 좀 경영 성과가 안 좋은 회사들은 어때요?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어때요? 이 부분은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예요? 나중에 가벼워지니까 나중에 또 역으로 약간만 좋아지면 또 그만큼 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라. 어때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기타 금융자산, 이거 금융자산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바로 745억이에요. 근데 유동부채가 뭐예요? 지금 491억. 훨씬 크죠? 갚고도 남아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자, 다 갖고 남죠?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620억이에요. 620억을 현금으로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쵸? 현금, 그만큼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안정적이다. 무겁다.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마이너스 된 게, 물론 기존 주주들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신규로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무거운 게 좀 가벼워진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 회사의 어떤 뭐예요? 이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 상태.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못하냐 이런 부분들.
자,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은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죠.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보실 거 없고 재고자산은 보셔요. 140억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매출이 증가한 게 60억, 64억인데 140억 정도 증가했죠.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원재료를 많이 사서 왜 그냥 원재료를 여기는 뭐냐면 지금 수급을 왜 그러냐면 그 납품 어떤 납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재료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좀 많이 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재고자산이 좀 많다. 예, 좀 많다. 예, 왜냐면 너무 많아요 지금. 그쵸?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회사들은 매출이 지금 38기 3분기가 1141억 1200억이잖아요. 근데 재고자산은 벌써 이게 1000 거의 1200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재고자산이 더 많잖아 매출보다. 그래서 좀 뭔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품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재고를 좀 어느 정도 그 품목마다 안전 재고라든지 어떤 납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놓다 보니까 품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그렇죠. 이 재고 중에서는 아예 못 쓰는 재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워낙 더 이상 안 나가는 제품들에 대한 재고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예, 아마 뭐 좀 뭐 하기도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이 재고가 좀 많아져서 매출 아까 매출 총이익이 이 부분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만약 제가 투자자라면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저는 이걸 깎고 하거든요. 여기서 한 뭐 최소한 전년도 재고 수준으로 깎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전년도 재고 수준이 아니라 매출 대비 재고 수준 정도만 해더라도 비율 정도만 해서 이거를 갖다가 비용 처리해버리면 매출 원가 처리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다. 예. 그다음에 뭐 유형자산도 좀 투자를 했어요. 지금 33억 증가했죠. 물론 이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했겠죠. 현금으로 뭐 어떨 것 같아요? 현금으로 안 보더라도 안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재고자산이 140억이잖아요. 그렇죠? 140억. 아까 단기 순손실이 났고 140억이 이 말은 뭐예요? 이거 현금이 현금의 뭐 유출이나 마찬가지 현금의 유출. 재고자산을 140억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다. 140억이 나가니까 당연히 영업 현금 흐름 자체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기본 여기만 보도 그렇죠. 다른 것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매입 채무는 20억 증가했죠. 지금 여기서 현금이 많은데도 안 준 것은 이게 뭐야? 성광 밴드가 좀 하청업체들에게는 갑의 이치라는 거예요. 갑의 이치. 그렇죠. 매출 채권 어때요? 지금 다 받았죠. 매입 채무는 안 줬죠. 이 갑의 위치라는 거예요. 갑. 단기 차입금 어때요? 지금 61억 정도 증가했어요. 현금 일부로 좀 미래를 대비해서 현금을 계속 더 확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그래서 이걸로 현금이 있지만 이걸로 해서 유형자산을 산 느낌. 그렇죠. 예,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다른 것들은 뭐 불만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재무상태표는 보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가 한 1년 정도 뭐 경기가 안 좋더라도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냥 여력은 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좋아질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산업 전방 산업이 좋아질 것이냐 이 고민들. 예, 우선 조선은 기본적으로 뭐 양호하다. 화학도 지금 투자는 좀 양호하다. 물론 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지만 어떤 화학 업종에서 투자 부분은 어차피 이 회사는 투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쪽에서 좋아지면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광밴드는 뭐 2019년도에 뭐 어느 좀 몇 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그 영업 현금으로 연결 현금으로 한번 볼게요. 영업 활동 현금 당연히 안 좋죠. 지금 아까 여기 107억 정도 이게 자산 부채 변동이 여기 왜냐하면 140억 정도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1억
115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뭘 보라고 하셨죠? 전년도에는 지금 거의 다 팔았잖아요. 웬만한 것들.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이 3억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56억 정도 좀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지금 금융자산을 팔아서 현금 흐름을 확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의심한다든지 뭐 그런 건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자산을 팔아서 현금 흐름을 유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유형자산을 또 취득을 하면서 설비 투자를 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자 지급이 보통 다른 데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가는데 이 회사는 재무활동 현금으로 왔죠.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배당금 지급. 그래서 이렇게 해서 395, 495. 예. 그래도 뭐 현금은 절대적인 현금량은 많죠. 예,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잠깐만요.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한번 보셔요. 계속 마이너스죠. 적자예요, 적자. 근데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매출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면 여기는 당연하게 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왜 그냥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오느냐 그게 이제 좀 되면은 이건 또 당연히 이건 이익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생산성이나 관리 효율성 그런 측면보다도 좀 매출 쪽에 좀 주안점을 둬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번 회사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종속회사의 화진파이프라는 회사를 지분율 100%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고 녹산산단 본사가 예. 그리고 이제 이음서의 제조 판매업 그리고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게 또 이것도 비슷하죠. 예. 어때요? 지금 2013년도에도 물류공장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좀 많이 뭔가를 취득하고 증축하고 2016년도에도 제작 2만 톤 사이징 프레스도 제작 완료하고 어때요? 준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좀 뭔가 꺾이면서 예, 이것도 이제 2016년도 중간부터 매각 완료하고 예, 여기서부터는 뭐 투자를 별로 안 하죠. 예, 여기서부터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증가돼 주면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나중에 그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어때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앞부분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화진 PF 이쪽이 이제 100% 예. 뭐 특별한 건 없죠. 100 예. 배당도 주고 있고 좀 적자가 났는데도 어때요? 배당을 꾸준히 뭐 줄였지만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관이음새라는 것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어떤 증기, 물, 기름, 공기 등의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제로 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관경을 변화시킬 때 주 배관에서 분기하여 배관을 할 때 이용되며 철판 또는 파이프를 이용 제작하거나 단조판으로 조형물을 기계 제조 가공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번에 하이로 코리아나 뭐예요? 디케이락, BMT 할 때 관이음새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틀리다고 했죠. 이쪽 성광밴드는 뭐예요? 용접 뭐야 그걸 뭐라고 하죠? 저도 막 용어가 이쪽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잠깐만요. 이쪽 배관하고 그쪽 배관은 약간 용접용 피팅 이쪽은 용접용 피팅이에요. 그쪽 피팅은 뭐예요? 그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쪽은 용접용 피팅 알았는데도 금방 잊어버리네요. 아 참 이게 그 DK라, BMT, 하이로코리아 이 세 개나 분석했는데도
이게 어려운 용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 참. 자, 이쪽은 어때요? 주문에 의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곤란하여 시장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주문 생산이라는 거.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보면 석유 화학 플랜트 부문은 어때요? 지금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의 크래커 및 다운스트림 투자가 임박해 있다는 거. 아까 그 뉴스 보여드렸죠? 이게 저도 이거 읽고 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뉴스를. 그래서 이거 스팀 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그쵸?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좀 찾아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모아서 하는데 제가 이제 바로 또 오늘도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읽고 지금 바로 하는 거라서 그냥 아 이런 거 투자한다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조선 해양 플랜트 부분은 어때요? LNG 뭐 이런 쪽 뭐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 발전 플랜트 부분은 지금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경기 변동의 특징, 경기 상승 시에는 확대되고 당연한 거죠. 이 부분은 경쟁 요소 및 상황,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그래서 높은 기술력, 노하우, 유형 고정산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태광하고 이 회사 등 주요 경쟁사 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많이 뭐 이런 회사들 특징이죠. 예. 자원 조달상의 특징을 보면 생산 납기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재의 조기 확보에 따른 추가적 금융 비용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차입금 그렇죠. 차입을 해서 원자재를 많이 사니까 자본 조달 측면 저금리에 의한 금융시장에서의 간접 조달이 양호. 향후 전망. 그래서 원자재가 여기 원재료가 재고에 원재료도 많아요. 원재료 증가된 게 원재료도 많이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유가에 좀 많이 변동이 된다는 거. 첫째로 내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화두. 둘째, 국제유가 낙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의외로 하반기는 좀 낙폭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죠. 이 부분 국제유가 보면 10년치를 보니까 이제 최저가 20불에서부터 쭉 올라왔다가 잘 오다가 지금 하반기에부터 좀 많이 떨어지다 지금 조금 그래도 약간 이제는 좀 그렇게 야, 괜찮죠? 지금은 예, 예. 여기서부터 예, 예. 그다음에 예, 계속 이제 바닥은 찍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예. 브렌트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더 정체되어 있던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고 이 회사가 석유 화학 플랜트 부문,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부문, 조선 3사의 수주 회복으로 인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예, 이런 부분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뭐야,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합금강 및 스테인레스강 이음새를 국산화했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 지난해에는 국제유가상 근데 하반기에 좀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3분기 그 할 때 하반기에 좀 많이 떨어지고 기대감이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정부의 중동 압박 정책 등으로 해외 수주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이 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고 지금 성광밴드는 어때요? 지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태광은 좀 올라가고 있죠. 태광도 저번에 한번 봤죠, 우리 태광도 봤어요. 예. 아 저는 읽었는데도 막 이 용어들이 안 외워지네요. 이쪽은 정말 안 외워져요. 용어들을 좀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네요, 잘. 아. 자, 이거 보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대리점으로 좀 많이 먼저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도매 쪽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 그리고 수요 변동 요인은 세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경기 변동, 국제 유가, 그다음 전방 산업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방 산업.
아까 우리 전방산업만 한번 대략적으로 봤죠. 국제유가는 뭐 예측을 못하니까 세계 경기 변동, 국제유가 세계 경기 변동도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이렇게 큰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재료도 이렇게 됐고 원재료 단가가 있는데 뭐 뒤죽박죽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나중에 원재료 대비 매출로 해가지고 스프레드는 그냥 한꺼번에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생산 실적 이렇게 보시면 가동률이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예, 그쵸? 매출이 좀 더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수주 사항은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쵸? 수주 사항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전년도 사업 보고서 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수주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정리를 한다 하면 계속 이러한 수주 부분을 수주의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이 방향성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이 회사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수주 상황을 전년도 사업 보고서 보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방향성이 어떤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이쪽은 수주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연구 개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거의 다 가죠. 자, 우리 이제 한번 그 주석상을 한번 볼게요. 주석상을.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자, 이게 여기서 제일 보셔야 될 것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왜냐하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351억에서 395억으로 꽤 많이 증가했어요. 그쵸? 많이 증가했고 이 부분을 지금 얼마나 증가해서 한 40 한 4억 정도 증가했죠. 44억 정도. 44억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평가 충당금이 지금 재고 평가 충당금이 한 21% 전년도 근데 올해 20 좀 덜 좀 설정한 것 같죠. 평가 좀 예, 물론 이제 이게 설정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예, 뭔가 좀 예, 나중에 그 이 부분이 4분기에 또 더 될 수가 있어요. 평가 손실이 예, 그 매출 원가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출 원가 쪽으로. 그렇죠.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평가 손실이 적게 돼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좀 그렇죠. 그리고 반제품은 뭐 그렇고 제공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조금씩 덜 설정한 좀 덜 이렇게 평가한 것 같죠? 원재료도 그렇고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좀 덜 평가 손실이 잡힌 느낌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 실제로 뭐 평가 뭐 그런 부분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예. 뭐 특별한 거는 예, 유형자산 취득한 게 지금 60억 정도 취득했고 그다음에 투자부동산은 뭐예요? 임대하고 시세차익 목적. 그래서 임대 수익이 있겠죠. 이 회사는. 예. 그럼 차입금 증가됐죠. 차입금, 단기 차입금 아까 증가했죠. 예. 이거 뭐 수입 유산성인 거 보니까 원재료 살 때, 예, 이건 시설자금 대출이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보면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원재료 소모품 사용이 이거잖아요. 이건데 지금 원재료 대비 지금 매출이거든요. 매출 이게 제품 매출 93238은 제품 매출이에요. 이건 제품 매출이고 이것도 제품 매출. 어때요?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1.98에서 1.61로 그렇죠.
이게 원재료 대비 매출이니까 1.98이었는데 1.6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원재료와 관련된 제품과 원재료 어떤 스프레드는 줄어들었고, 상품 같은 경우도 이게 상품 매출이거든요. 이게 상품 사용액 어때요? 2.27에서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그쵸? 근데 어때요? 매출 총이익률은 증가했어요. 그럼 인건비로 한번 볼게요. 매출이고 이건 총 매출이에요. 총 이것도 총 매출이고 인건비. 네, 4.85에서 4.86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뭐 아주 0.01% 차이니까 비슷하고, 이것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이것도 줄어들고 생산성은 어때? 비슷하고.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기말재고 이 부분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평가 손실을 덜 잡았다든지, 실제로 매출 원가로 들어가야 할 재고가 좀 이게 뭐야, 기말 재고로 갔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왜냐면 지금 3분기까지는 감사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 부분 4분기에 또 평가 손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현금 흐름표 보면 뭐 특별한 게 아까 그 재고 자산 때문에, 그렇죠? 140억 이게 좀 컸죠.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게 100억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예. 뭐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고, 한번 그것 좀 볼까요? 그 주주 한번 볼까요? 주주들. 안재일 씨가 26.5, 그다음에 안가본 씨가 10.49. 그렇죠. 이게 본인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한번 부모님 나이 좀 한번 볼까요? 자, 안가본 씨 1937년이면 지금 어떻게 되죠? 2019년도 빼기 1937, 지금 82세거든요. 82세. 아직은 뭐 그래도 한창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때요? 뭐좀 아직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증여 상속 문제도 한번 이제 좀 고민을 또 하셔야 될 나이가 됐으니까. 예, 그렇죠. 좀 안 좋았을 때 뭐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음,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지금 이제 한번 봤는데, 이 회사는 성광밴드는 지금 어때요? 어, 좀 이익률이 뭐야, 이익이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잖아요. 적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자본이 줄어들었죠. 자본이 줄고, 그 다음에 부채가 늘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지금 부채 비율이 증가했죠. 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아주 미미하다. 미미하고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는 너무 안정적이고. 그래서 어때요? 의외로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게 뭐예요? 약간은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회사가 약간은 가벼워져서 어때요? 매출이 좀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죠. 예. 두 번째, 전방 산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방 산업.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 전방 산업에 대해서 그냥 그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업황은 뭐예요? 좀 약간 흐림으로 보는데, 투자 부분에 있어서, 국내 투자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약간 설비 투자가 증가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설비 투자했던 어떤 그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조선 쪽은 어때요? 업황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회사의 어떤 전방 산업 가장 큰 두 가지가 그래도 나름 괜찮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뭐 세계, 아까 그 수요 변동 요인, 세계 경기 변동, 이 부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예상하지 마셔요. 예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직은 금리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버블이다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 위기가 발생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거는 뭐 예측을 안 해요. 예측을 안 하고 뭐 미중 그런 부분들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유가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유가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금으로 어때요? 지금 부채를 다 갖고도 남잖아요. 부채를 다 갖고도 남기 때문에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지금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하방으로 뭐야 그 하방 경직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하방 경직성은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최소화 뭐 어느 정도 까지 발생하지 상방은 좀 열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아, 뭘 말하려고 했지? 하여튼 맞아요. 그 재고. 네, 재고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뭐냐면 지금 개인적으로 원재료라든지 상품 관련된 그런 스프레드가 이렇게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생산성도 그렇게 뭐 좋아지지 않았는데 뭐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졌어요. 그쵸? 매출 총이익률이 이건 재고의 문제가 아닌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좀 적게 계상하지 않았던지, 적게 계상했던지, 아니면 재고 이게 매출 원가로 들어갈 재고가 재고 기말 재고로 가지 않았나. 이제 그러한 이게 리스크 관점이죠. 이게 리스크 관점. 예. 이 정도 선에서 한번 그냥 크게 보시고 이 회사는 그렇게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